안녕하세요. SB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K리츠 위클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22개 리츠의 단순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1.40%를 기록했습니다. 전주에 마이너스 1.47% 하락한 데 이어서 2주 연속 약세를 기록했는데요. 전주와 마찬가지로 지난주에도 상장지수 펀드 리밸런싱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리츠 ETF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ETF 리밸런싱 여파가 주 후반까지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주가가 약세를 보였고, 리밸런싱 끝난 후에는 또 19일에는 대부분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별 리츠별로 보면 이 코랑크 더원 리츠가 가장 눈길을 끌었는데요. 코랑크 더원 리츠 같은 경우에는 하나증권이 여의도 하나증권 빌딩에 대해서 매수 선택권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하면서 그 이후에 주가가 더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였고요. 19일 장중 한때는 8,390원까지 올라서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유럽 자산 가치 하락이 이슈가 되고 있는 KB스타 리츠는 8% 이상 크게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3.51%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시장에서는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와 인플레이션, 물가 지표에 주목을 했는데요. 미국 노동부가 16일에 발표한 11월 비농업 부문 고용을 보면 전월 대비 6만 4천 명 증가해서 시장의 예상치보다 웃도는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다만 셧다운 여파로 지연 발표된 10월 고용 같은 경우에는 10만 5천 명 감소하면서 고용 둔화 흐름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실업률도 10월에 4.4%에서 11월에는 4.6%로 올라서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팬데믹 이후의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요.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의 둔화 흐름이 확인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도 있었는데요. 전년 동월 대비해서 2.7% 상승해서 시장 예상치인 3.1%를 밑돌았고,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CPI도 가장 낮은 2021년 초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왔는데요. 이런 가운데 또 차기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이장 후보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지난 17일에 기준금리가 중립 수준보다 0.5에서 1.0%포인트 높은 상태라며 내년에 최대 1%포인트 추가 인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이제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그런 연준 이사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고, 실제로 또 지난주에도 이 어떤 연설에서 내년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해서 대폭적인 금리 인하를 믿는 사람으로 곧 발표할 거다, 이렇게 이제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개별 리츠별로 좀 살펴보면 지난주에는 22개 리츠 중에서 17개 리츠가 하락하고 5개 리츠가 상승했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리츠는 KB스타 리츠고 한 주 동안 8.89% 하락했는데요. 최근에 이 KB스타 리츠가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벨기에와 영국의 오피스 자산의 가치 하락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D&D 플랫폼 리츠가 마이너스 4.61%, 그리고 ES 캔달스케어 리츠가 마이너스 3.59%,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가 마이너스 3.36%, JR 글로벌 리츠가 마이너스 3.02%를 기록하면서 낙폭을 키웠는데요. 이들 리츠들은 대부분 타이거 리츠 부동산 ETF 리밸런싱 여파를 크게 받고 주가 하락폭이 컸습니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리츠 주가 약세를 보였지만 코랑크 더원 리츠 같은 경우에는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하나증권의 이제 매수 선택권 행사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고, 네, 일각에서는 또 이 코랑크 더원 리츠 이벤트가 전반적으로 순자산 가치 NAV 대비해서 저평가된 리츠 주가가 재평가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이제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상당히 이제 저조한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죠. 주가도 제일 낮은 수준이고 반등의 계기를 못 마련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난주에 좀 이렇게 좀 눈길을 끌었던 소식이 증권사 두 곳에서 동시에 이제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 관련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이 거의 이제 리포트가 상정이 없었는데 지난 16일에 한국투자증권, 그리고 지난 18일에 신한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관심에 몰아져 있는 종목이었는데 이제 이번에 또 이렇게 리포트를 내놓으면서 한번 눈길을 끌었는데요.
다만 이제 최근 이제 리포트를 보더라도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가 높습니다. 일단 이제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자산 매각을 통한 고금리 대출 상한과 중단기적으로 한해지 정상을 이슈를 해소하면서 펀더멘털 노이즈가 해소됐다고 평가를 했지만 해외 부동산 가치 회복이 여전히 더디고 고금리 대출을 갖기 위한 프리스타 펀드 매각에 따른 배당 재원 감소도 아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주가 반등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신한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상장 당시 약속한 2년간의 확정 배당금이 내년 2월부터 종료되기 때문에 내년에 배당 컷은 불가피한 상황이고 이에 배당 수익률 제고를 위한 이제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 주가 기준 NAV 할인율은 약 25%로 10% 이내로 낮아질 2026년 배당 수익률 등을 고려했을 때 타 상장 기체 대비 가격 메리트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증권사 모두 목표 주가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반영한 보고서로 풀이되고요. 앞으로 이제 신한 리츠 운용에서 이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K리츠 위클리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